청소부가 지금 여기서 통역을 하겠다고?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말이야, 이 협상을 살리면 월급의 4배를 주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2시 바닷가 호텔 3층 복도였습니다. 한가람은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형광등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28세, 그녀의 손은 이미 같은 또래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청소 용액과 물기에 시달린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가람은 305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불을 켰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가람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말이죠. 그녀는 이 바다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호텔 경영과 관광 통역을 전공하던 가람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교수들은 그녀의 미래를 밝게 점쳤습니다. 가람 씨는 분명 큰 호텔 국제 담당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도교수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셨습니다. 가람은 학교에서 늘 무료 급식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 그녀는 언니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람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너는 공부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가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람이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봄 가람의 입학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람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가람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덕분에 대기업 인턴 기회도 생겼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홀로 가람을 키우시느라 무리하신 탓이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동. 아버지는 2년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기계 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얗게 누워 계셨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600만 원가량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가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거기에 대학 학자금 대출 2천만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가람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호텔의 야간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병실을 다녀오고 밤에는 호텔 객실을 청소했습니다. 한 달에 4~5번은 병원에서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연체 경고도 잦았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내게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도, 통역사를 꿈꿨다는 것도 이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바닷가 호텔의 야간 청소부 한가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가람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주방장 박도윤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가람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박도윤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거친 외모와 달리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람이 아버지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종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 네, 괜찮습니다. 가람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가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상환일이 3일 남았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가람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람에게는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호텔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은의 총지배인이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였습니다.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이었기에 직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국 왓슨 리조트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왓슨 리조트 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리조트 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닷가 호텔은 5년 전 왓슨 그룹이 인수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해안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선택된 호텔이었습니다. 왓슨 그룹은 이곳을 거점으로 한국에 여러 리조트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나단 왓슨 회장님께서 극비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투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님이 직접 오시다니요. 한 직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회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직원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람도 그날 저녁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청소 준비를 했습니다. VIP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호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청소부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왓슨 그룹 회장이 온대. 우리 호텔 주인이잖아. 진짜? 대주주가 직접? 그러게. 엄청 큰일 있나 봐. 가람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에게 대주주든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를 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 호텔 정문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회색빛 도는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나단 왓슨이었습니다. 런던 왓슨 리조트 그룹의 2대 경영자이자 이 호텔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는 한국 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극비로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했고 이번 프로젝트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그룹 내 입지가 확고해지지만 실패하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직접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왓슨 회장님 환영합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조나단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10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진들의 발걸음도 분주했습니다. 가람은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자신의 인생이 그 남자와 얽히게 될 거라는 걸요.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VIP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나단 왓슨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투자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해안 개발 프로젝트는 수천억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각국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동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 9시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통역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조나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급히 여러 통역업체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것도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역사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조나단은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람이 회의실 준비를 위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물과 다과를 세팅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람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투자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투자자는 프랑스어로, 이탈리아 투자자인 알베르토 리치는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람의 귀에 그들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통역도 없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단 말인가? 조나단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 못했단 말인가? 가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저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지? 지금 무슨...
가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조나단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가람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나단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통역을? 당신이? 청소부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가람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조나단은 피식 웃었습니다. 흥미롭군. 좋아, 그렇다면 말이야. 그는 회의 테이블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협상을 살린다면 월급의 4배를 주지.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나단은 이 호텔의 대주주였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권한도 보너스를 줄 권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소부를 놀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 조나단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람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오늘 아침에도 병원 독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일까지 3일. 그녀에게는 단 하루도 포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조나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해봐. 어디 한번 보자고. 하지만 조나단은 회의를 당장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람을 내버려 둔 채 투자자들과 영어로만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투자자들은 영어를 조금은 했지만 복잡한 사업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가람은 회의실 한편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조나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는 가람을 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자, 청소부 통역사 양. 준비됐나?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일부러 빠르고 복잡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와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람은 숨을 고르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조나단의 영어가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로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흘러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베르토 리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나단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람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안정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6년 동안 숨겨왔던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20분쯤 진행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죠.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피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나단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투자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람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람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음들만이 들렸습니다. 512호. 아버지의 병실이었습니다. 가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아버지가 하얗게 누워 계셨습니다. 기계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오늘 통역 일을 했어.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비웃었어. 청소부가 무슨 통역이냐고. 가람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매일 밤 청소하고 아빠 병원비 벌려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일하다가 아프셨잖아. 아빠도 나 때문에 무리하시다가 쓰러지셨잖아. 가난해서 병원도 제때 못 갔고. 가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아빠 깨울게. 꼭.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람은 아버지 침대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병실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람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원무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가람님 되시죠? 잠깐만요. 네. 저번 달 병원비 일부를 못 내셨고 이번 달 병원비도 아직 입금이 안 되셨는데요. 가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원무팀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가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8만 원. 지난달 일부 내지 못한 병원비와 이번 달까지 합친 병원비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가람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나단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 월급의 4배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달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밀린 대출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린 것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가람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가람은 다시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후 8시쯤 은혜 총지배인이 가람을 찾아왔습니다. 가람 씨. 네, 총지배인님. 은혜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닙니다. 근데 말이에요, 왓슨 회장님이. 가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 다시 회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통역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9시에 회의실로 와주세요.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가람은 그 자리에 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조나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 9시 가람은 VIP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나단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가람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왔군. 자, 시작하지. 가람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 한편에 섰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나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표현을 쓰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가람은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알베르토 리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요. 프랑스 투자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람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알베르토가 가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탈리아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나요?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알베르토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과 가람만 남았습니다. 조나단은 가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배 월급? 그건 농담이었어. 가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언제 진심으로 그랬나? 그냥 한 말이야. 조나단은 서류를 집어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통역은 잘했어. 계속 부탁할 테니까 준비해둬. 그리고 그는 그냥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가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가람은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세면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람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겨우 몇 시간 잔 것이었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람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반쯤 남은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계란 굽는 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람은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조나단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4배 월급? 그건 농담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냥 버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올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후에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 가람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병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512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가람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빠 나왔어.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기계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도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야. 가람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어요. 1시간쯤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저녁 7시까지는 호텔에 출근해야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가람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저녁 7시 가람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동료 청소부 미경이 다가왔어요. 가람아, 너 어제 통역했다며? 대박이다. 너 영어 그렇게 잘했어? 나는 몰랐네. 미경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야.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청소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할 텐데. 미경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람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자신도 그런 삶을 꿈꿨었으니까요. 그나저나 오늘도 회의 있대. VIP 회의실 청소 내가 맡았지? 오늘 분위기 심상치 않다던데.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람은 청소 카트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또 조나단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저녁 8시였습니다. 호텔 로비는 분주했어요. 오늘도 투자자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은혜 총지배인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람은 VIP 회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큰 회의 테이블과 고급 의자들, 그리고 벽면 가득한 유리창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가람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청소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조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 2명이 따라왔어요. 가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청소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 빨리 마무리해. 조나단은 무심하게 말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가람은 서둘러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나가려는데 조나단이 말했어요. 잠깐. 가람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 통역사가 또 올 수 없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어요. 이번엔 아예 계약을 취소했어.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조나단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통역하게 될 것 같은데 준비는 되어 있나? 가람은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 9시에 다시 와. 조나단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람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또다시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VIP 회의실에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나단 왓슨, 프랑스 투자자,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리치, 그리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가람은 회의실 한편에 섰어요. 그녀는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혜 총지배인이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최소한 통역할 때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죠. 은혜가 그렇게 말하며 옷을 건네줬을 때 가람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조나단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집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조나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일부러 더 빠르게, 더 어렵게 말했습니다. 가람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투자자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알베르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나단, 좀 더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나? 하지만 조나단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의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람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조나단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가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조나단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어요. 좋아해봐. 가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8세의 청소부가 수천억 대 프로젝트의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세계적인 재벌과 투자자들이 앉아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람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어로 조나단이 말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측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입니다. 가람은 프랑스 투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왓슨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15% 수익률은 3년 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에서는 5년 장기 투자를 원하고 계시죠. 프랑스 투자자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확히 그거야. 가람은 이번에는 이탈리아어로 알베르토를 향해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회장님께서는 한국 관광시장의 계절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수익이 나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시죠. 알베르토의 눈이 커졌어요. 정확해. 바로 그게 내 질문이었어. 그녀는 회의 내용을 단순히 통역하는 게 아니라 각국 투자자들의 속마음까지 읽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조나단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가람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이 문제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우선권이라는 표현은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독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왓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로젝트 관리의 주도권이지
투자 비율의 독점이 아닙니다. 가람은 조나단을 보며 물었어요. 맞습니까? 조나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가람은 프랑스어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투자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렇다면 이해가 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이탈리아의 알베르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30분 만에 우리가 3시간 동안 풀지 못한 오해를 풀어냈군.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가람은 계속해서 각국의 질문을 정리하고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며 서로의 입장을 중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감 있게 변해갔어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이해관계가 정리되었어요. 은혜 총지배인은 회의실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청소부가 대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베르토가 가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양손으로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어 감각은 예술이에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군요. 알베르토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 투자자도 다가왔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이 회의가 성공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가람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말이죠. 자신의 노력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요. 6년 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람 씨, 은혜가 다가왔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은혜는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봤어요. 전문 통역사도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가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은혜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잘 버텨줬어요. 은혜는 가람을 꼭 안아줬어요. 가람은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가람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요? 울어도 돼요. 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람 씨, 당신 대학에서 뭘 전공했어요? 호텔 경영이랑 관광 통역이요. 역시 그렇군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람 씨, 앞으로 제가 도울게요.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조나단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그는 패배했습니다. 청소부에게 패배한 거예요. 회의는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했어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본사에 보고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조나단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28세 청소부가 해결했어요. 그것도 그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너무나 쉽게 해냈습니다. 조나단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런던 왓슨 리조트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호텔의 대주주예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신이 청소부에게 질 수는 없었어요. 조나단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가람이라고 했나? 흥미롭군. 그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가람은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가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혹시 인생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조나단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나단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비서들과 왓슨 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조나단은 책상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젯밤 회의는 성공적이었어. 투자자들도 만족했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청소부 말이야. 한가람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투자자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있어. 특히 알베르토가 계속 그녀 얘기를 하더군. 조나단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 프로젝트야. 내가 성공시킨 거라고. 청소부가 주목받아서는 안 돼. 비서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녀를 좀 더 활용할 거야. 하지만 내 방식대로. 조나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고. 그리고 결국 이 프로젝트의 공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청소부는 청소부 자리로 돌아가야 해. 그날 오후 가람은 병원에 다녀온 후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청소부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가람아, 미경이 다가왔어요. 너 완전 유명인 됐어. 다들 내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 어젯밤 회의에서 엄청 잘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다 놀랐다던데? 가람은 조금 당황했어요. 그냥 통역 일한 것뿐인데. 에이, 겸손 떨지 마. 대단한 거야. 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질투 어린 눈빛으로 가람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잘난 척하네. 어차피 한두 번이면 끝이야.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람은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나가려는데 은혜 총지배인이 탈의실로 들어왔어요. 가람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복도 한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왓슨 회장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가람 씨 조심하세요. 은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말씀이세요? 왓슨 회장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분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타입이에요.
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람을 바라봤어요. 어제 회의에서 당신이 너무 잘했어요. 투자자들이 당신을 칭찬했죠. 그게 왓슨 회장님 자존심을 건드렸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분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은혜는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가람은 VIP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나단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밤 9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투자자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제 가람이 만든 신뢰감 덕분이었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람은 어제처럼 통역을 했어요. 정확하고 자연스럽고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통역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알베르토는 가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조나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죠. 어떤 회의입니까? 프랑스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공식 미팅입니다. 그때도 통역이 필요한데 조나단은 가람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도 당신이 해줄 수 있겠나?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 그럼 그때까지 준비를 해도. 회의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에는 조나단과 가람만 남았어요. 조나단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람에게 건넸어요. 이게 다음 주 회의 자료야. 미리 읽어봐. 가람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한국항만개발계획서, 관광시장 분석, 투자 수익률 예측 등등이 다 들어있어. 조나단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해.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로 요약 보고서도 각각 만들어와. 각 언어당 50페이지 분량으로. 가람의 눈이 커졌어요. 50페이지씩이요? 문제 있나? 조나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통역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프로라면 자료를 미리 숙지하는 게 기본이지. 가람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류를 넘겨보니 최소 300페이지는 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요약 보고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요. 금요일까지는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밤에는 호텔 청소를 해야 하고 낮에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언제 이 자료를 다 읽고 요약한단 말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들어 조나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나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그럼 기대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가람은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고 그 자리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녀는 서류를 꽉 안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람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가람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조나단은 이 호텔의 대주주였으니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가람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가람은 호텔 지하 직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청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조나단이 준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람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어요.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가람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가람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조금 자고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이 서류를 읽어야 했어요. 6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가람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조금만 더 힘내볼게.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가람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람은 겨우 3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서류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어요. 게다가 이걸 읽고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50페이지씩 요약해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람은 노트북을 켜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해안개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항만 개발 규모, 예상 투자액, 수익률 분석, 관광시장 전망.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가람은 집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핵심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눈은 글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었어요. 가람은 서류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와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가람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12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기계 호흡기가 쉬익, 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많이 꺼져 있었어요. 2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아빠 나왔어. 나 요즘 일이 좀 많아졌어. 통역 일을 하고 있거든. 가람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꿈꿨던 일이야. 근데 너무 힘들어. 밤에는 청소하고 낮에는 서류 읽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에게만큼은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래도 버텨야지. 아빠 병원비 내야 하니까. 30분쯤 아버지 곁에 있다가 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에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복도로 나서는데 담당 간호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만요. 가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부르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뵙자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이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가람을 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원장은 차트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호흡기 압력 수치가 조금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이에요. 가람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치료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원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병원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분이 아직 입금이 안 되셨고 지난달 것도 일부만 들어왔더라고요. 가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환자분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는 어려워요. 한 달 안에 밀린 병원비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도 이런 말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가람은 원장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한편에 기대섰어요. 밀린 병원비가 얼마였죠? 지난달 것까지 합치면 거의 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한 달 안에 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가람은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 청소부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가람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많이 피곤해 보여. 잠을 못 잤어. 가람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청소 카트를 준비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VIP층 청소를 맡았어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낼 일인데 오늘은 일시간이 걸렸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손은 떨렸고 무릎은 힘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청소를 마치고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도 읽어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람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집중해. 집중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읽고 나면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가람은 50페이지 정도를 읽었어요. 아직 250페이지가 남았습니다. 게다가 요약 보고서는 한 줄도 쓰지 못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다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계속 읽었어요. 손으로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가람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아, 안 돼. 그녀는 서류를 봤어요. 100페이지를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람은 하루 3시간씩 자며 서류를 읽었어요. 병원 다녀오고 호텔 청소하고 남은 시간은 모두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빠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람은 200페이지를 읽었어요. 하지만 아직 100페이지가 남았고 요약 보고서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었어요. 마감일이었죠. 가람은 호텔 지하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들 사이에서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만의 은신처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영어 요약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곤한 탓인지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 가람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두통이 심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눈은 따갑고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람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512호 환자분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호흡기 압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가람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가방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 11시 30분, 가람은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12호 앞에 도착했어요.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여러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의사가 그녀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호흡기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응급조치로 안정시킨 상태예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람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모니터의 숫자들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한 후 병실을 나갔어요. 가람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아빠를 더 좋은 병원에 모셔야 했는데, 가람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차가운 손에서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일도 힘들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계 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슬프게 들렸어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가람은 아버지 침대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요. 가람은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기, 일의 압박, 그리고 밀린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 순간 그녀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가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비틀거렸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가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 30분이었어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조나단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었죠. 못해.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가람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어요. 가람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해?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눌렀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이었습니다. 가람은 오전 10시에 눈을 떴어요. 잠깐 눈을 붙이려던 게 몇 시간이나 지나버린 거였습니다. 몸은 더 무거웠고 머리는 더 아팠어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호텔에 연락해야 했어요. 은혜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지배인님, 가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오후에 출근해도 될까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은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고, 알겠어요.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왓슨 회장님이 오후 2시에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2시까지 가겠습니다. 가람은 전화를 끊었어요.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절반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은 3시간 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읽었던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영어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최대한 간결하게 썼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어 요약본 30페이지를 완성했어요. 다시 프랑스어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문법이 복잡했고 단어 선택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요약본은 20페이지밖에 완성하지 못했어요. 호텔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자. 가람은 프린트를 시작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뛰쳐나갔습니다. 머리를 빗을 시간도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오후 2시 5분 가람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VIP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나단의 임시 사무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조나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나단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냉소를 띤 표정으로 가람을 바라봤어요. 늦었군. 가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영어 30페이지, 프랑스어 20페이지였어요. 손이 떨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조나단은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각 언어당 50페이지라고 했는데? 조나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협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나단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크게 울렸어요. 가람은 움찔했습니다. 일주일을 줬어. 프로 통역사라면 충분한 시간이지. 죄송합니다. 가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조나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꼈어요. 뒷모습에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신 있다고 했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조나단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는 취소야. 당신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투자자들에게 취소 통보하겠네. 회장님, 제가 주말 동안 나머지를 완성하겠습니다. 가람이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조나단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말이야, 4배 월급? 그딴 건 처음부터 없었어. 넌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그 말에 가람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봐. 조나단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나가라고. 조나단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가람은 청소 일을 했어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밤 10시쯤 은혜 총지배인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은혜는 가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가람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은혜는 그녀를 지하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는 가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왓슨 회장님한테 무슨 일 있었죠? 네, 보고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가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한참 가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람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전문가 팀이 일주일 걸리는 일을 혼자서, 그것도 밤에는 청소하면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왓슨 회장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시험한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려고요. 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가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당신이 너무 잘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당신을 칭찬했어요. 그게 회장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가람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은혜는 가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은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은혜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가람은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은혜와 가람은 휴게실에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혜는 말했어요. 일단 왓슨 회장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봐요. 월요일 회의를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보고서는 주말 동안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둘이서 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어요. 은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발표까지 해보는 게 어때요? 통역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발표요? 가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왓슨 회장님도 투자자들도 모두가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은혜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망설였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요. 은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확신이 가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가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요.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주말 내내 함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구조를 잡아주었고 가람은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완성해 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람은 조나단의 사무실 앞에 섰어요. 손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어 50페이지, 프랑스어 50페이지, 그리고 한국어 요약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나단은 책상에 앉아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담함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가람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은혜와 함께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조나단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늦었어. 이미 회의는 취소했다고 했잖아. 다시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가람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 제가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조나단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통역이 아니라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요. 가람은 조나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조나단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조나단은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내가 날 이기겠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가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나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람을 봤어요. 좋아. 수요일에 회의를 다시 잡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넌 끝이야. 이 호텔에서도 나가야 할 거야. 조나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위협적이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요일에 회의를 다시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은혜가 가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준비 잘해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거였습니다. 수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가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람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날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었어요. 가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난 이틀 동안 가람은 은혜와 함께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로 수없이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람은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은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은혜가 빌려준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가람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분주했어요. 오늘 회의를 위해 투자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투자자,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리치,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였어요. 은혜가 로비에서 가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가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잘할 거예요. 믿어요. 은혜는 가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VIP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가람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람은 준비된 자리로 걸어갔어요. 회의실 앞쪽에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어요. 알베르토가 가람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 당신이 오늘 발표를 하는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가람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가람에게 쏠렸습니다. 조나단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시작하죠. 한가람 씨가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가람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28세의 여자가 회의실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그녀가 말이죠. 그녀 앞에는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어요. 가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가람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꿨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은 깔끔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해안의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가람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시장의 현황, 해안 개발의 잠재력,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어요. 복잡한 숫자들을 쉽게 설명했고 그래프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프랑스어로 전환했어요. 이제 프로젝트의 중요한 문화적 측면을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투자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가람은 프랑스어로 한국 문화와 관광의 연결고리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 그리고 유럽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이탈리아어로 바꿨어요. 이탈리아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베르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가람은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각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각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메모를 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가람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투자 수익률 예측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적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베르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전체 회의실 사람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알베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MAGNIFICO. 이 회의실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당신이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 투자자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발표는 처음입니다. 각 나라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람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이었어요. 그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고 가람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2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가람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비었어요. 마지막으로 조나단과 가람만 남았습니다. 조나단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발표 잘 마쳤습니다. 조나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겼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긴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조나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은혜가 가람에게 알려줬어요. 이사회에서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좋은 소식일 거예요. 두 사람은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가람 씨 앉으세요. 가람은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이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가람 씨를 국제협력 담당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 호텔에 필요합니다. 이사장은 조나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왓슨 회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4배 월급 말입니다. 조나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가람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람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오자 은혜가 가람을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람은 국제협력 담당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이제 청소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도 생겼어요. 작지만 창문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가람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7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월급의 4배였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람은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밀린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6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가슴은 가벼웠어요. 그리고 대출 일부도 상환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512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드디어 해냈어. 정직원이 됐어. 월급도 많이 받게 됐고,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가람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빠가 꿈꿨던 일을 하고 있어. 통역 일 말이야.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가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정말요? 최근 호흡기 압력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뇌파 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람의 눈이 커졌어요. 회복이요?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가람은 첫 국제회의를 주관했어요.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 후 은혜가 가람을 찾아왔어요. 정말 잘하네요. 이제 완전히 프로네요.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은혜가 물었어요. 일단 열심히 일하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가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람은 호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어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러 나라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훌륭하게 관리했습니다. 조나단은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그는 가람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틀렸어. 당신을 무시한 게 말이야. 앞으로도 잘하길 바라. 그리고 그는 호텔을 떠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람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가람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512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람이 물었어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하실 겁니다. 가람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들려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가람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람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 옥상은 직원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람은 난간에 기대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은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가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와 함께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해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위기, 조나단의 압박, 밀린 병원비,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고통,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시 시작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람은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28세 한가람. 청소부에서 국제협력 담당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닷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가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람처럼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